책 읽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작은 도서관이란 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간에다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찾고 함께 온 부모들도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취지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설이 나빠 외면받으며 폐관되고 있습니다. 설립만 하고 운영은 나 몰라라 하는 실적 올리기식의 전시행정 때문입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선 책장.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책상. 엄마의 손에 이끌려온 꼬마들. 책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이자 이웃끼리 정보와 취미를 교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입니다. 모든 주민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뜨개질 할 거를 가져 나와서 여기서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뜨개질 할 수 있게 하고. 10년 전부터 도서관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 왔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꾸준히 늘어 현재 전국에 6천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지원금에 대해서 도서를 살 수 있는 돈 300만 원 이외에는 운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타 도서관들도 더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엄마들의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여태까지 저희는 굴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폐관하는 작은 도서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작은 도서관 수보다 더 많은 작은 도서관이 생겨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늦은 시각, 빼곡히 들어선 책장 사이에서 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림책 같은 거, 만화책이나 그런 거 봐요. 책이 많고 다양한 것도 많아요. 집에 없는 책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3번? 바로 옆에 마련된 열람석에선 중학생이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조용하니까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살았는데 이사 갔어요. 좋아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가깝고 돈도 안 내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잠시 뒤 67명의 초등학생이 들어와 책상을 가득 채웁니다. 곧바로 바둑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도서관에 모여 바둑을 두는 시간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언제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내가 이길 때. 아이들을 따라 도서관을 찾은 학부모들도 책장 사이에서 금세 독서 산매경에 빠집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자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바둑도 배우면서 또 책에 또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또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지난 2010년 세워진 이 작은 도서관은 창원시로부터 사서 임금과 운영비 등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을 만들 때는 아파트 기금에서 비품 다 구입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좀 지원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청원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서 임금과 도서 구입비가 해결된 만큼 바둑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들 뭐 요가, 실버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견학 오게도 하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곳은 작은 도서관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350여 세대가 사는 사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창고로 쓰던 건물을 개조해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 건물벽 여기저기가 금이 가 있습니다. 건물 안은 더 심각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옵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다 보니까 냉기가 엄청나게, 원래 창고를 썼던 거니까 뭐 단열이고 이런 게 안 돼 있을 테니까 굉장히 춥고. 난방비가 무서워 한 겨울 말고는 전열기구를 쓸 엄두가 안 나는 상황.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놀이터 옆에 있는데 좀 쓰고 그렇게 좀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래 있고 싶어도 1시간 정도 있으면 애기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부터는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가 차 책장 선반이 틀어지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책장을 빼고 닦아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항상 습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건강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근 아파트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도서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책장이 낡고 오래돼 칸막이 부분이 아래로 휘었습니다. 책을 사다 놓아도 꽂을 데가 없어 그냥 바닥에 펼쳐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후된 시설보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킬 사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도서관이 시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는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하루에 10,000원이 전부입니다. 그 순환사서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오전에도 도서관은 오픈할 수 있고 오후에도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봉사자들만 있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안 계시는 그 시간에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도 대부분 육아를 병행하는 주부기 때문에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3-4시간밖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은 사서 임금 등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고만 하면 이거 지금 자원도서관 자체가 운영비가 나가는 건 없습니다. 운영비라는 걸 신고하면 그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은 시청의 이런 반응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법과 조례를 통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장려해놓고 지원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만들어줬잖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거기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만들어주실 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원된 금액이, 그 비용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 취지에 맞는지를 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지난 2012년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국공유재상을 무산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작은 도서관의 설립을 장려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작은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돼 전국의 작은 도서관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서관 한 곳당 예산 지출액은 지난 2014년 10% 정도 삭감된 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로부터 아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도서관의 비율도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이 부실하다 보니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운영평가에서 제주와 세종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C등급 이하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폐가 나는 작은 도서관 수도 늘어나 지난 2015년에는 동네에서 사라진 도서관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폐가 나는 수를 초과해 새로운 작은 도서관이 생겨나면서 여전히 작은 도서관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내실 없는 양적 성장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후죽순으로 개인이나 뭐 종교단체나 법인을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력
부분도 이제 비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도서관인지 도서 대여점인지 뭐 이런 구분도 좀 쉽지가 않고요. 무분별한 작은 도서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설립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는 한 10평 이상, 좌석은 한 6석 정도, 그 장소는 한 1000곳만 있어도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등록제로 해야 된다. 예, 신고제가 아니라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등록제여서 이게 요건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또 정부의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예산 지원과 관리, 통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지원을 해주고 설립만 해주고 그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따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만 있는 거죠. 좀 작은 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이것도 좀 정비를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좀 부실 운영되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곳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평생 학습의 장이자 크고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소중한 출발점인 작은 도서관. 여기에 더해 이제 작은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문화, 교육 욕구를 채우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시골에 있어야 될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원이 적지만도 그런 어떤 읍면동 시골의 문화 공간의 역할, 문화의 어떤 천명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문화적인 그런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도 맡아줄 수가 있고. 하지만 작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기까지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어린이를 위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도서관 최대의 장점은 다 아우를 수 있잖아요. 전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접어두시고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한 해 평균 10%씩 늘어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그 필요성과 정부의 장려 정책으로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던 만큼 이제는 내실을 다질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